네, 오늘 모델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빨리 시술을 해놓고 우리 이론할게요. 네. 아셨죠? 네. 좋습니다. 파마 한 지가 한 보름 되셨어요? 15일. 15일 정도? 15일 되셨어요? 근데 뭐 다 풀어졌네? 아니, 이거 롤 스트레이트. 아, 롤 스트레이트 하셨구나. 네. 그럼 뭐 롤 스트레이트만큼 나오셨네. 싱도 넣으셨어요? 네, 뿌리. 아, 그러셨어요. 뿌리가 있네. 살았네. 뭐 이런 지금 이 정도 모질은 뭐 우리가 테스트 안 해도 흰머리 자주 하시고 네. 뭐 그러니까 파마도 자주 하시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흰머리 어머니 머리이신데 약간 발수성 머리긴 해요. 지금 그죠? 네. 머리 잘안 잘 안 나오는 머리. 그러니까 나와도 금방 모질들 다 틀리잖아. 이런 머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손상이 막 탈색 머리보다 오히려 이렇게 발수성 머리가 결합이 이렇게 회복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이제 테스트를 보실 때 이렇게 이제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탄성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탄성이야 조금 원래 오일을 많이 바르신 분들은 오일을 이렇게 머리카락 안이 오일이 축적이 되면은 약간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제 소수성 물을 튕겨버리는 그런 모질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에센스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네, 그것도 오일을 먹어버려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튕기는 머리카락도 있다. 그걸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오늘 약간 이쪽은 컬감이 좀 있게 해도 되죠. 위에 약간 이런 되죠? 살짝 컬이 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네. 없는 것보다. 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다 간축 물질을 PPT나 뭐 LPP 이런 걸 축적을 좀 시켜 놓고 케라틴 위주로 네.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네. 케라틴 위주. 그리고 이제 LPP도 뭐 지용성 있고 수용성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제 모델 이 분은 머리카락이 약간 이제 이런 흰머리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간축 물질이 당연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또 약간 발수성이기 때문에 좀 많이 채우고 들어가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펌제는 손상 단독으로 손상에다가 그러면 반반 희석할게요. 키워드릴까요? 반반. 아니 이제 한 60g 30g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건강 손상 그죠? 이 정도 반만 넣으면 pH가 한 8.5 정도 나올 거예요. pH 8.5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손상 단독으로 만약 하게 되면 건강 단독으로 해도 돼요. 손상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pH가 4점대라 그럼 열 처리를 좀 강하게 한다든지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분은 얘 단독으로만 네, 손상 단독으로만 해서 열을 빵빵하게 열 처리를 진짜 많이 한 20분 하세요. 한 50도 정도 해서 대신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 이렇게 뚝뚝 끊어지시면 아까처럼 수용성 트리트먼트 있죠. 케라틴을 꼭 발라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약간 이제 축적을 좀 시켜 놓고 들어가면 결합이 딱 돼요. 네. 충분하게 좀 발라 주시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모델 분은 줄기세포로 하신 건가요? 줄기세포로 하신 거예요? 반반? 반반? 결은 참 좋네.
그걸로 2번은 했어. 이대로 하면서 그걸 일반으로 가죠. 네. 이제 것들을 뭘로 뭐 할까요? 해드릴까요? 붉은색, 녹색 조금 더 그쪽 아래 걸로 할까요? 오렌지? 네. 이거요? 네. 그걸로 할까요? 이게 더 낫겠죠? 이렇게 치울까요? 치우시고. 그냥 할까요? 아니, 걸어도 될까요? 네. 허리비 쳐주십시오. 네. 이렇게까지 다 잡아주면 좋아요. 쌀하고 다, 네. 하실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텐션이 안 가. 일반 펌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장구형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이렇게 와인딩은 다 들어가면 상당히 좋아요. 제가 기억날까요? 네, 이게 좀 말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연화 보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컬 형성 연화인데요. 일반 로또 우리가 일반 펌처럼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같이. 오케이. 네. 요즘 미르수가 예전에 우리 배울 때 이거 4호 이거 하늘색 4호 4호 뭐야 핑크색 3호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5, 6호 요즘 좀 요즘 아닌데 옛날부터 아 그래요? 그랬어요? 네. 이제 파마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섹션을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로또 굵기만큼 로또 굵기만큼 가는 게 좋고 잘 나온다 그러면 로또 2배를 좀 더 굵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해요. 여기에서 컬이 완벽하게 나와야지 윈드펌 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윈드펌이 장점이 일단 우리 열펌은 사실 머리가 경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열로 막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윈드펌 그런 게 없어져요. 이쪽으로 가르마 주로 이쪽으로 하세요? 근데 콤플렉스 그 정도면 자기가 아마 엄청 만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나온 지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이 펌지가 나온 지 10년 됐다고요. 먼저 나오는 뒷주자는 짜라하잖아. 선발 매직. 아이고. 곱슬 매직도 저희가 다 대한민국 윈드펌도 저희가 최초 한 거고 곱슬 충모 그 피는 것도 저희가 최초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뭐 따라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원료는 같아도 상위 버전이니까 아무래도 함량이나 이런 게 틀리죠. 줄기세포 이거 고객 그러니까 원장님 이거 많이 좀 도움이 되죠? 네네. 그죠? 네,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에는 복구펌이요 이러면 복구펌 안 한다 하죠 고객들은. 사실 이것도 요 원료도 사실 제가 다 홍보 다 해놨잖아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 대표 때문에 최초로 나오게 된 거죠. 염을 제거하고 알칼리도 없고 만들어진 계기가. 할까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는 사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뭐 1탄대로 또 이 펌제야 뭐 저희가 다 했었으니까 1탄 가지고 예전에. 그냥 봐보세요. 저희 유튜브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거. 네, 그게 다 그 옛날 버전이에요. 네. 그때 다시. 이 정도는 열처리 어느 정도예요? 열처리 그래도 한 15분? 오래 많이 하구나. 15분 해주세요. 열처리 하면 좋아요. 네. 할수록 단단해져요? 네. 그리고 지금 지금 한원재 자체에 황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도. 황이라는 뭐냐면 펌머가 나올 수 있는 그 아미노산의 그 물질이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펌제에도. 그래서 내가 뭐 그러니까 영양 처리를 많이 안 해도 펌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알칼리 펌들도 그
나오죠.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꼭 그 끈에가 잘 안 나와요. 안만 구멍 크게 뚫어도 이게 붓으로 바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괜찮아요. 통에다가 아무래도 이 승질나요. 물질 자체가 이제 공기는 산화되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농도가 굳어지는 거 봐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테인 아민 계열 펌이잖아요. 그나마 아민 계열 펌들이 좋아요. 일반적인 펌제보다. 2차 도포를 꼭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저는 낫더라고. 모든 안 하는 거는 게 2차 도포를 안 하거든요.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잘 나와요. 열 처리 좀 할게요. 네. 저쪽 옆으로 모셔서 어머니, 윈드펌을 할 건데, 윈드펌이 뭐냐면 일단 바람을 하는 거잖아요. 바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열펌이 어떻게 보면 수소 결합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나눠준 이 보면 뒤에 보면 수소 결합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 이게 전체 결합이 4대 결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로 뒷잔에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있죠. 바로 영어로 되어 있는 수소 결합. 네. 네, 그렇죠? 이게 네. 4번 하이드로겐 본드라고 4번 거기가 이제 수소 결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수소 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일반 뭐 시스틴 결합이나 뭐 이온 결합 있죠. 시스틴 결합이나 이온 결합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 결합이 딱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결합의 개수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시스틴 결합은 뭐 예를 들어 10개다 그러면 그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개수가 뭐 9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파마가 안 나온 분들은 아예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2개, 3개 막 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스틴 결합 함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뭘 축적을 한다 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케라틴 같은 경우를 몇 번 그래도 축적을 시키면 그나마 펌은 잘 나와요. 근데 이온 결합 같은 경우도 그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손상이 가면 이온 결합이 더 안 좋죠. 우리가 pH 쓰는 걸 이온 결합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소 결합은 뭐 100개를 만들 수 있고 1000개도 만들 수 있고, 막 내가 결합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펌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한 것처럼 막 컬이 나오게 하려고 열펌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트를 굵게 하면 그 결합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수소 결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모든 미용인들이 열펌을 다 하려고 해요. 뭐 아이롱 펌을 배워서 나름 자기가 수제 아이롱 펌을 해서 뭔가 기술을 계속해서 남들하고 틀리게 경쟁력 있게 하려고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아이롱 펌 어디 서울까지 가서 배우고 오고 1년, 2년을 배우면서 계속 혼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바로 이제 수소 결합이죠. 이 세팅도 수소 결합, 디지털도 수소 결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모 매직 하는 것도 수소 결합이에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이 연화를 이런 시스템 결합에서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잘 보고 나서 나중에 이온 결합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분을 잘 말리고 아이롱을 잘 돌려서 펌을 하면은 이 수소 결합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 결합, 이온 결합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온 결합 알죠? 등점 해보고 막 pH 뿌리고 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온 결합, pH가 아니라 결합 거리. 이게 이온 결합이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팽륜을 하고 팽창을 하고 결합 거리가 뭐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막 등점을 해보고 pH 쓰고 하는 게 다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그리고 시스템 결합은 우리가 펌어를 지금 우리 이제 저 모델 분들을 시스템 결합, 그러니까 이제 절단을 하기 위해서 펌제를 바른 거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시스템 결합의 한온 반응이죠. 한온 반응. 시스템 결합의 한온 반응. 한온제를 도포했다. 그래서 한온 반응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이제에 바르면 산화 반응이죠. 그렇죠. 1번, 2번. 그리고 산화 반응. 그러니까 시스템 결합에는 한온 반응과 산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반응이. 이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윈드펌을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윈드펌은 말 그대로 수소 결합인데 그냥 일반 옷도 말아놓고 그냥 뭐 물로 세척하고 그냥 중화한다 해서 그게 열펌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오해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 옷들을 말아놓고 일반 옷들로 다시 뭐 이렇게 이제 수분도 안 말리고 그냥 막 무조건 중화한다 해서 컬이 탄력 있게 나왔다 해서 열펌처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론이 잘못된 거고, 정확한 이론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온 반응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컬 연화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컬이 탄력 있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충분히 한온 시간을 두세요. 우리가 염색도 발색하고 염착이 있잖아요. 시간이 15분, 30분은 충분히 두셔야 돼요. 염색은. 근데 펌제도 기본 30분 이상은 두셔야 돼요. 한온 반응이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여기 모델분 머리들 1번 여기에서 한온 반응을 충분히 보고, 이온 결합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pH를 알카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손상이 심하면 그냥 우리 손상모 단독을 조금만 잡아주시면 돼요. 기존에 알카리 펌에 누적이 되어 있는 분들, 특히 다른 집에서 알카리로 그렇게 막 이렇게 내재되어 오신 분들 있잖아요. 계속 알카리로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는 알카리를 안 썼지만 남아있는 알카리 때문에 우리 손상모 있죠. 그걸 조금만 한 5g 정도 해서 6g 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헹구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고 깨끗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세척 중화하고는 좀 틀려요. 세척 중화는 완벽하게 그게 세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컬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분이 곱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 쪽을 조금 피고 싶어. 그러면 헹구로 가기 전에 직으로 한번 펴도 상관없어요. 직으로. 보통 직이 보면 온도가 보통 이제 100도 이제 수분 폭발만 아니라는 온도는 괜찮아요. 아이론 같은 경우도 해도 돼요. 제가 네. 수분 폭발 안 하고 한번 네. 했는데 이렇게 안 펴지더라고요. 되게 충무가 되게 심해서 그런지 그 온도를 100도 하니까 안 풀어져서 다시. 근데 이제 그런 머리들은 이제 있죠. 수분 매직기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완벽한 지금 충무 시술은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중간에 들어가는 거냐, 뿌리가 조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트를 말았잖아요. 그럼 헹구로 가시기 전에, 거기서 직으로 한번 뿌리를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직으로. 헹구고 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일반 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가를 지금 올리려고. 그래서 지금 윈드 펌을 하는 목적이 알아야 돼요. 확실한 건 뭐냐면, 단가를 올라가기 위한 우리가 하나 수단인 거죠. 지금 이게 일반 펌 단가가. 아시죠? 어떤 건지. 네. 네. 어떻게 보면 일반 펌 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일반 펌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장님들은 뭐 샵에서 20만원씩 일반 펌 받을 수 있어요. 점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열 경화가 생겨서 잘 안 나와요.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나중에는 머리가 이렇게 약간 뻣뻣하게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변성이 와버리면 파마가 안 나오세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손상이죠. 알카리로 막 누적이 돼 손상이 되다 보면 나중에 파마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미리 지금 펌을 저런식 윈드 펌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좀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일반 펌머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나는 추천드려요. 막 열펌 해갖고 아이론 막 돌리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긴 해도 일단 일반 펌머만 좀 잘하시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결합 지금 요 자체가 헹구고 와서 일단 다시 일반 옷들을 와인딩 하는 거예요. 사실 메커니즘 자체가 프로세스가 그러면 머리카락이 열 경화도 생기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컬이 처졌어. 그러면 좀 로트를 좀 줄이면 돼요. 한두 단계. 줄여서 들어가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좀 컬이 좀 너무 약한데, 그러면 좀 아래 로트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리면 말릴수록 컬감이, 제 머리카락이 지금 1호, 2호로 만 거거든요, 이거. 윈드 펌으로. 저는 알카리 펌 자체는 머리 하자면 머리 다 녹아버려요. 네, 저 머리도 워낙 탈색을 많이 한 머리카락이라서, 이렇게 파마를 하게 되면은, 파마 자체가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결이 좋아지는 게 윈드펌은 이 수소 결합이 확실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스틴 이온 결합들은 딱 정해져 있지만 수소 결합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소 결합을 제가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뭐 푸석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드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드라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소결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윤기나게 드라이 하신 분들은 진짜 드라이 윤기나게 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푸석하게 드라이 하잖아요. 수분을 금방 날려버리고. 그게 수소결합을 그 친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날릴 때 윤기나게 날린다는 거는 내가 온도 조절도 잘하고,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수분을 잘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우리가 햇빛에 이렇게 말리다 보면 그냥 바람도 없고 그냥 햇빛만 있는 상태에서 수건이 날리는 거하고, 바람이 있으면서 햇빛이 살짝 날리면서 이렇게 말리는 거하고는 그 강도 까실함이 틀리잖아요. 그냥 햇빛만 말리는 데는 까칠까칠해요. 알죠? 근데 바람하고 같이 이렇게 싹 말리면 진짜 그러니까 수건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드러운 그 말림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드라이로 막 열로 막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윈드펌을 저희가 미는 게 손상이 진짜 없더라고요. 안 나오는 머리가 없어요. 다 나와요. 안 나오는 머리가 없어요. 단지 머리가 길면은 이제 내가 드라이로 좀 말려서 좀 들어가야 돼요. 10%나 15%. 네, 수분을 이렇게 가지고 10%에서 15% 수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와인딩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파마가.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뼈 갑니다. 그리고 예. 탈색 머리카락도 저는 저렇게 한번 했다가지고 탈색했는데 파마가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머리카락에 간축 물질이 없는 머리들이 있어요. 케라틴 자체가 머리가 건강해도 안 나오는 머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손상머리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상머리가 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런 발수성 머리가 딱 와버리잖아요. 어려워요. 갑자기 발수성 머리면 오면요 진짜 멘붕 와요. 시간으로 좀 더 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손상머리는 어떻게 보면 더 나아요. 우리가 손상머리 맨날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상은 많이 가는데 발수성이나 매직도 잘 안 되고 컬도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발수성 머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발수성이라는 거는 물을 튕겨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일을 우리가 기름이 먹고 있는 머리카락들은요, 그것도 발수성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금 발수성인데 내가 에센스 많이 바르신 분들 있죠, 오일. 그러면 이게 오일을 먹어요. 그럼 이게 머리카락이 바뀌어요, 또 성질이 조금씩은. 오일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소수성 머리가 바뀌어버리죠. 물을 튕겨버리는. 그러면 이게 결합의 회복이 약해요, 파마를 했을 때. 근데 이것도 우리 꼭 염두에 주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들이 하실 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카리 펌으로 나는 너무 잘해. 당연히 알카리 펌은 안 나오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다 나오죠. 뭐 세상에 펌제가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이게 이제 치오, 그러니까 갖고 있는 한원제들은요, 치오 베이스, 요즘 유럽은 다 치오 베이스고요. 아시아 쪽은 시스템 아민 베이스예요. 아민. 시스템 아민이 왜 아민을 쓰냐면 분자가 작기 때문에 요즘은 단백질 펌들은 다 멀티 펌들 다 시스템 아민 HCl이에요. HCl이라고 안 해요. 그냥 시스템 아민이라고 얘기하지. 보면 전성품 보면 시스템 아민 HCl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다 모노 에탄올 아민이에요. 암모니아 안 써요. 냄새 나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HCl은 뗄 수 없으니까 거기다 첨가 물질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 버려요. 냄새 안 나게. 네, 이제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 미용인들은 단가를 앞으로 이제 고수들은 그렇잖아요. 오래 시술하다 보면 뭔가 1, 2% 부족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잠재적인 손상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손상,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탔다 녹았다 뭐 늘어졌다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손상까지 가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하수인 거고, 잠재적인 손상이라는 게 뭐냐면 찌꺼기가 막 붙어요. 알카리는. 그게 이제 그 시스템 산이 생기는 거죠. 시스템 산. 그게 이제 찌꺼기가 손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누적이 돼서 그게 내가 한 번에 잘못해버리면 바로 탄머리를 가버리는 거예요. 타고 놓고 그쪽으로 확, 그러니까 극단적인 머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카리는요,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원장님들이 pH를 잘 써서 이걸 조금씩 누적의 그 강도를 낮출 수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손상분들은요, 100% 뭐가 생기냐면, 다 시스템 산이 생기는 찌꺼기가. 그냥 무조건 그게 뭐냐면, 그 과산화수소 있죠. 과산화수소 찌꺼기. H2O2. 그게
우리가 이제 썰펜산, 썰핀산, 썰폰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가산화수소가 머리카락에 보통 손상분들은 케라틴에 이렇게 이제 케라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이제 보통 케라틴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결합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SS 결합이. 근데 펌제가 들어오면 이게 SH가 들어오면 이렇게 절단이 돼요. 그죠?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수소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렇게 끊어진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연화됐다 얘기를 하는데, 보통 손상분들은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이렇게 하나만 생겨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없어요. 손상이 심하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이. 근데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은 나중에 뭐가 붙어버리냐면 여기에 이제 산화 찌꺼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화 찌꺼기라는 거는 과산화수소 찌꺼기다. 웨이브 찌꺼기. 그리고 집에서 고객들 뭐 염색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홈쇼핑을 사다가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머리카락에 찌꺼기 결합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KSSR이라고 해서 썰펜산, 썰핀산, 썰폰산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녀가 둘이 결혼처럼 이렇게 둘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벽에서. 이게 찌꺼기 결합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아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볼록 혹이 생겨요. 그래서 물은 빨리 먹으면서 여기에 간축물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찌꺼기 결합인 거예요. 이게 시스템 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pH로 제거가 안 돼요. 오해를 하는 게 뭐 산성으로 뿌리면 뭐 제거가 된다. 이거는 여기 안에 떠다니는 애들은 빠져나가지만 이 케라틴 벽에서 붙어버리는 애들은 절대 제거가 안 돼요. 머리카락 잘려 나갈 때까지는. 그래서 알칼리 펌은 잘 써도 알칼리 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것저것 섞어 쓰시잖아요. 뭐 이것저것 쓰고 pH 재보고, 그거는 잠깐은 우리가 잘 나오기는 할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은 계속 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누적이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펌제는 시스템 아민에서 추출이 된 거예요. 사실 영상들 많이 보셨지만 지금 타 회사에서도 지금 아마 비슷한 물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시스테인 아민에서 추출된 물질이 펌체가 최고 부드럽고 오래가고 잘 나와요. 이런 GMT, 스페에라, 락톤티올 이런 데 있죠. 스페에라, 락톤티올, 스페에라고 있어요. 스피에라. 그 GMT 일본 펌제, 거기에 비슷한 물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펌제 약간 큐티클에서 이렇게 주름도 생길 수도 있고요. 주름. 이게 이제 유지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큐티클에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CMC 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한원제는 이렇게 시스텐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치오, 시스텐 아민, HCl이죠. 얘는 프리시스텐 아민 이렇게. 저희는 프리시스텐 아민이에요. 프리시스텐 아민. 얘를 이 시스템 아민에서 추출된 거. 그러니까 분자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카락에 잘 들어가. 열만 주면, 열 처리를 잘 주면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온 시간이 명확하게 좀 시간을 지켜줘야지. 빨리 나오는 머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헹궈버리면 푸석하게 나오는 이유가 한온이 덜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온이. 근데 이렇게 염을 다 제거했는데 어떤 바보 같은 분은, 강사들은 거기다 알칼리를 넣으래요. 또 제 곱슬머리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펌을 못해서 이 펌제를 쓰겠어요? 그런 알칼리를 넣어버리면 또 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찌꺼기 결합이 또 누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칼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아놓고요. 굵게 직으로 패야 돼요. 헹구시기 전부터 계속 물리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엑셀 쓴 것처럼 잘 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로 란티오나가 생겨버린다니까요. 곱슬분은요,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이론을 우리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론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강사들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곱슬머리는 란티오나가 뭐냐면 우리가 펌제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보통 이제 곱슬머리는 100%가 다 란티오나가 생겨요. 저희가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매직기가 다 끝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충모는 계속 촬영을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은 이게 직모예요. 직모 같은 경우 이렇게 끊어져요. 똑바로. 그러니까 직모. 우리는 학교에서 뭐 배울 때는 이론을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끊어진 것만 배웠죠. 근데 란티오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충모라는 거에 뭐냐면 내피, 외피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밀도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직모고요. 이거는 곱슬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안쪽, 바깥쪽이 틀리기 때문에 충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카리 펌이라서 이게 펴진다? 안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곱슬머리는 펌지를 바르면 이렇게 탕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머리카락이 더 틀어져 버리고요. 이게 더 틀어지고요. 케라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란티오나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팅 올라가 버려. 위로. 네. 그러고 나서 하나만 또 떨어져요. 또 이렇게 보면 S 이렇게 마주보고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가 버려. 비스듬하게 올라가 버린다고. 끊어질 때. 그리고 하나로만 이렇게 끊어져요. 여기에 찌꺼기가 붙어 버려요. 곱슬머리는 100% 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 파론제들을 곱슬머리 딱 바르는 순간 머리카락이 팅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합을 안 해요. 잘. 잠깐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며칠 지나면 얘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메리 처음 했을 때 처음에는 오긴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머리 나장나는구나. 이게 란티오나가 생겨버리고 이게 이제 찌꺼기 결합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강사분들이 얘기를 못하고 무조건 강하게 펌지를 써서 pH만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충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오소 콜텍스, 파라 콜텍스 이게 충모가 틀어져 있잖아요. 밀도가 이게 충모인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굵은 로드로 그럴까요? 테스트 한번 볼게요. 15분 됐어요? 네, 여기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5분만 더 둡시다. 원래 지금 우리 손상 가고 그러지 않으니까 5분만 있다가 우리 깨끗하게 풀어서 윈드펌 할게요. 흠이 컬이 나왔는데도 다시 감는 거는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일단 한번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충분한 타임 시간을 두고 나서 테스트를 봐야지 5분 있다가, 그러니까 열 처리 15분 하고 5분 있다 테스트를 하면 가짜 컬은 다 나오잖아요. 컬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컬은 아닌 거죠. 가짜 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헹구고 나와서 또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다시 이제 일반 펌으로 할 거예요. 다시. 그게 윈드펌이죠. 손상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미용인들은 보면 다 이제 열펌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꾸 열 경화가 생기는 거죠. 열 경화가. 반응으로는 펴질 수 있는 머리는 아니에요. 이게 화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화학 반응과 물리적 반응과 열 반응 있잖아요. 보통 기존의 방식은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뭐냐면 펌제의 힘으로만 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이하고 열 에너지죠.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펌제를 강하게 해서 머리카락을 푹 절이는 거죠. 그냥 푹 절여. 그러면 여기 얘는 곱슬 같은 경우는 바르는 순간 란티오나가 생긴다 그랬죠. 이거 더 틀어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지기만 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 곱슬 분들은요. 여기는 또 얇아요, 또. 그리고 또 두꺼우면서 또 얇고, 이런 머리가 있어요, 또. 머리카락은 균일하게 이렇게 틀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가습으로. 여기는 아주 빽빽하고 얇으면서, 이렇게 또 틀어져 있고, 굵고, 이렇게 턴들이 다 모질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슬 충무, 강도가. 근데 우리는 자꾸 펌제 힘으로만 필러 하니까, 머리카락이 나중에는 2번, 3번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우리가 곱슬머리 진짜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도 이제 받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 보고 원장님 150만 원 받아보세요. 곱슬머리. 그러면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이게 얼마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15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란티오나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게 그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로트 굵은 걸로 말아놔야 돼요.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 이게 1차 연화예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굵은 걸로. 스트레이트 노란 큰 건 아니면 1호, 2호로 이렇게 텐션 있게 탁 말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헹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풀어놓고 뭐예요? 직매직으로 이거를 피는 거예요. 펴서 얘가 이렇게 돌아오게끔.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헹구지 않으면 곱슬이 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곱슬 충무는 나중에 우리가 영상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그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이롱폼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웨이브 걸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롱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고객이 아이롱펌이다. 그럼 이렇게 헹구고 와서 아이롱펌 하는 거예요. 아니 직 아이롱은 직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아까 뿌리 산다고 트위스트 산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건 네, 이따 갔다 와서 보여드릴게요. 갔다 와서. 물러가는 거 될까요? 네, 원장님들이 신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돈으로 잠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고 그건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이미 컬 부메랑처럼.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다시 많은 이유는요? 이게 이제 수소결합이 틀려요. 지금 여기는 수소결합 아니잖아요. 한번 수소결합을 더 넣어야지 팽팽해진다. 그렇죠. 아무런 이제 열펌의 결합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건 열펌 결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건 일반 펌, 지금 한 옷만 시켜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젤을 쳐버리면 결합력이 약한 거예요. 일반, 그렇죠. 일반 펌 결합이고, 이제, 근데도 이 펌제는 그런 펌제보다는 그래도 탄력이 붙는데, 여기에서 수소 결합 우리가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수분을 좀 타올로 좀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네. 뭐 바르는 건 없어요? 발라도 돼요. 수용성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발라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뭐 곱슬이 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일반 펌이지만 중간에 열펌도 들어가는 거예요. 열펌도. 열펌에 시술도. 그거 이제 그걸로 헹궜죠. 수용성 트리트먼트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술자가 수분을 내가 어떻게 말리하겠다는 걸 기준을 두고 말리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바짝 건져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시술이 지금 1차가 끝난 거지 완벽하게 한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인데 완전 건조가 아니고 한 15% 최대 20%까지 남겨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이제 아이롱 들어가기 전 머리카락 있죠? 수분. 우리 혹시 디지털 펌 할 때 수분 어느 정도 드세요? 원장님들은 몇 프로? 20%. 아, 20% 정도? 원장님도 그 정도? 저는 건강하게 따라 모발이 또 다르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어차피 얘도 이제 연화가 된 거잖아요. 1차 연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찬바람으로 조금 말려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수분이 안 마른다 그러면 뜨거운 바람 좀 들어가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좀 수분을 좀 더 말려도 되는데 우리는 건조로 통해서 할게요. 발수성이니까 아까 그 로트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뿌리 뭐. 네, 그거 여기 위에 여기에서요. 여기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일반 펌 들어가는 거예요. 각도는 포밍이라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돌리면 될 것 같아. 여기에서. 오케이. 뿌리 살 지역에만 하시면 되죠? 네. 탑이나. 네. 요 좀 얇게 뜨시면 돼요. 하시는 부분은. 요거는 제가 좀 두껍게 떴는데, 발수성 머리는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살릴 부분만 틀어주면 돼요. 아셨죠? 2번 틀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리프팅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살아요. 텐션이 있으니까. 옛날에 많이 해봤던 거. 텐션이 있어서. 모발이 좀 많이 상했다 이러면 뭔가 좀 뿌리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 다른 펌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해보면 저도 이제 뿌리를 한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근데 지저분해요. 얇게 뜨세요. 저는 좀 두껍게 했는데. 같이 뒤에 좀, 여기 뒤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 상태가 이제 윈드 하는 거예요. 바람.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돌린다 그냥 윈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헹구고 와서 저거 이따가 이렇게 한 50도에서 채도 좀 높은 온도에서 한번 말려주고요. 지금 몇 도로 온도? 올라가는데 네. 여기에서 최대한 말려주고 나서 찬바람으로 이제 마지막 윈드 더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소속이랍이 잘 생겨요. 여기에서. 찬바람이라는 건 에어컨 앞이가 더 직관이겠네. 그래도 괜찮고. 아니면 저렇게 이제 코끼리 코 같은 경우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코 같은 경우는 하셔도. 네. 네, 맞아요. 수고 많으셨어요.